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한 바로 그날, 일본의 대표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한 한국 관련 특집 뉴스에 큰 감탄사를 내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미국마저 압도할 만큼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을 여지없이 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들 또한 일본 정부가 옴짝달싹 못하는 중국을 상대로 거침없는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를 일본 방송이 특집 보도로 다루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을 경악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3일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잘 알려진 NHK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자리 잡은 동아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갖은 도발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흥미롭게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을 상대로는 연일맥을 못 추고 있다며 이를 직접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현지에 직접 특파원을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일본 매체인 NHK는 한국과 중국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서로를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대우함으로써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를 줄곧 강화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했던 한국의 외교 노선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중 갈등의 불씨가 한국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매체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처럼 살얼음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의기소침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중국 정부를 쩔쩔매게 할 정도로 중국 시장을 거침없이 누비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이 이를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한국과 중국에 직접 특파원을 파견해 이 같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취재했다며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것은 소련이 붕괴한 지 8개월 후인 1992년 8월 24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당시 중국과 국교 수립에 나섰던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두 나라의 국교 수립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었다며 매우 큰 의의를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5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과 함께 한국전쟁을 벌였고 한국 또한 이에 맞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했던 만큼 두 나라의 수교는 냉전 종식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 매체는 두 나라의 수교가 동아시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로 인식되었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의 전체 무역 총액만 놓고 보더라도 30년 만에 무려 50배 이상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날로 번창할 것만 같았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 들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중감정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NHK는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극명하게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20대와 30대에게 세계 각국에 대한 호감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물었는데 중국은 불과 2.73점만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이 받아든 이 같은 점수는 미국이 받은 점수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일본과 북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의 젊은 층에서 이처럼 대중감정이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의 젊은 층이 중국에 낮은 점수를 준 대부분의 이유에는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에 벌어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개막식에 한국의 고유 의복인 한복을 버젓이 등장시키는가 하면 한국의 고유 문화인 김치와 사물놀이를 두고서도 중국 문화라고 왜곡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6년 당시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들여왔다며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에 나섰던 만큼 한국에서의 이 같은 대중감정 악화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인 NHK는 2016년 당시에 벌어진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과 한국 문화 수입마저 중단시키는 조치를 가함으로써 한국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최근 서울에서 직접 한국의 젊은 층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힘의 논리로 주변국을 제압하려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경제보복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관계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배려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보건위기가 확산된 상하이에서 외출 제한을 엄격히 하는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우리에겐 너무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NHK는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에 나섰다가 오늘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일본 정부처럼 중국 정부 또한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경제 보복과 외교 압박에 나섰지만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감정 악화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행보에도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로 극도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 더해 일본 기업까지 끌어들여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게 하고 대만 기업과 일본 기업은 반도체 생산과 소재 공급을 도맡는 이른바 치포 반도체 동맹을 통해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만큼 이와 정반대 진영에 서 있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당장 한국 측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아직까지 한국 측이 여기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연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최신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의 제조산업과 첨단과학산업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중국 현지에서도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기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중국 시장을 더욱더 무섭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호연지기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지난 8월부터 중국의 산둥성에 위치한 위에시에서 한국 기업이 중심이 된 대규모 박람회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무려 700곳이 넘는 한국 기업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NHK는 그중에서 2005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끈기와 집념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한국 기업은 지난 2020년부터 중국에 불어닥친 보건위기에 더해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연일 사상 최대치의 경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 진출한 지 어느덧 17년이 다 되어 간다는 이 자동차 부품 기업은 매출액만 하더라도 진출 초기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늘어났고 직원 수 또한 50명에서 2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기업은 현재 중국 현지에서 전기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신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건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30% 이상씩 매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오늘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 사회가 연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맞서 거침없는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지리적 한계와 갖은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수많은 역경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왔던 한국 국민들의 경이적인 저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극찬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